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지금 프리-IB 레벨, 그러니까 아직 IB 시작 안 하신 분들, 좀 저학년이신 분들 대상으로 하는 케미스트리고요. 혹시 고학년 IB 세컨 이어 잘못 들어왔으면 그거 지금 아니고 좀 이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우선 제가 그 채팅창 켜놨거든요. 그래서 질문 있거나 아니면 뭐 잘 안 보이거나 안 나오거나 그런 거 있으면은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파일을 다시 한번 채팅창에 보냈어요. 그래서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일단은 여러분 이제 그 현재 학교에서 IB를 아직 시작 안 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프리-IB 레벨에서 뭐 IGCS일 수도 있고 아니면 MIP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아무것도 아니고 학교 자체 커리큘럼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건데 이제 9학년, 10학년 정도 커리큘럼을 배우고 있을 거거든요. 혹은 뭐 그거보다 나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 어차피 장기적으로는 여러분이 케미스트리를 공부하실 거니까 이제 최근에 좀 출제 트렌드가 어떻게 되었는가, 문제 스타일이 여러분들이 지금 배우는 케미스트리에서 어떻게 바뀌는가, 뭐 이런 거를 조금 전반적으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다들 백그라운드의 정도가 좀 다를 텐데요. 뭐 일단은 기본적으로 알 법한 것들 위주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래서 일단은 한번 가볍게 인트로를 드려보자면요. 우선은 IB가 뭐 지금 벌써부터 뭐가 무슨 페이퍼가 어떻게 나오고 객관식이 몇 퍼센트고 이런 거를 너무 신경 쓸 필요는 없어요. 아직 여유 있으니까. 그래서 일단은 너무 자세히 보진 마시고 이제 뭐 눈여겨보실 건 뭐냐면은 이게 시험이 멀티플 초이스가 있어요. 많지는 않거든요. 근데 원래 IB가 멀티플 초이스 되게 싫어해요. 그래서 멀티플이 원래 안 나오는데 오로지 사이언스에서만 그러니까 바이올로지, 케미스트리, 피직스 요 세 가지만 멀티플 초이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 어쩔 수 없이 뭐 사이언스 쪽에서는 개념을 아는 것도 중요하니까요. 그죠? 그래서 진짜 개념을 테스트하는 데는 멀티플 초이스 좋기 때문에 아직까지 나오고 있긴 해요. 근데 제가 그것도 말씀드리겠지만 비중이 점점 줄어드는 중이라 가지고 엄청 크진 않습니다. 전체 시험 점수에서 몇 퍼센트 되진 않아요. 그래서 되게 작은 포션을 차지하고 있고, 이제 주의할 게 뭐냐면은, 요게 원 B라는 건데, 실험 페이퍼가 새로 생겼어요. 이게 없던 건데, 요번에 셀러버스가 바뀌면서 추가된 거거든요. 그래서 요것 때문에 요즘에 시험 보는 이제 형아 누나들이, 언니 오빠들이 좀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여러분들 혹시 IGCS라고 했으면은, IGCS 페이퍼 6랑 비슷한 거거든요. 혹시 IGCS 안 해봤으면은, 그 실험에 대한 문제를 물어보는 페이퍼가 있어요. 그래서 페이퍼 6를 아신다면은, 그런 느낌이 맞긴 해요. 근데 IGCS 페이퍼 6는 실험을 약간 디자인을 해봐라. 이런 걸 주든가 아니면 그래프를 좀 뭐 그리거나 그래프를 분석하는 막 좀 귀찮긴 하지만은 엄청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사실. 공부하면 충분히 점수 받을 수 있는 그런 페이퍼입니다. 혹은 학교에 따라서는 페이퍼 6를 안 보고 직접 실험을 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해보시면 알겠지만은 학교에서 하는 랩이 막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왜냐면 어차피 필요한 인스트럭션 다 주고, 그리고 시키는 대로 하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어느 정도 결론이 제대로 나올 수밖에 없는 실험 상황을 만들어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랑 비슷한 느낌이긴 한데, 이제 요 페이퍼는 어떤 거냐면은, 딱히 셀러버스를 다루지 않는, 안 배우는 건데도 문제에서 주어진 정보를 가지고 내가 알아서 활용하는 좀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좀 대비하기가 좀 어려운 느낌이 좀 있죠. 그래서 이게 없던 건데 갑자기 작년부터 생겼어요. 그래서 그 전까지 없다가 딱 작년에 새로 등장해가지고 이제 작년에 시험 본 거랑 요번에 올해 곧 시험 볼 사람들이 학생들이 지금 좀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시간이 충분히 있으니까 이제 앞으로는 IB가 이런 걸 포커스 하는구나. 이제 그냥 개념 외우고 문제 풀고 이런 것도 당연히 중요하긴 중요하지만 좀 이렇게 실험적으로 생각하는 거를 좀 생각해 봐야 되겠다라는 일단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거는 모든 과학이 마찬가지예요. 바이올로지랑 케미스트리랑 피직스랑 다 마찬가지긴 한데 여러분들이 아마 뭐 이과 학생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어쨌건 IB에서는 사이언스는 무조건 필수니까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특히 뭐 이과로 가실 거라면 더더욱 피할 수가 없죠. 아마 사이언스를 한 개 듣기보단 두 개를 들으실 테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그게 가장 중요한 점이에요. 이게 생겼다. 앞으로는 실험 되게 중요하구나. 실험이 중요하다라는 거를 기억만 하셔도 일단은 오늘은 성공입니다. 이게 오늘의 주제예요. 실험 문제가 앞으로 점점 중요해진다. 없던 거는 생긴 거고 여러분들이 시험 볼 때쯤에 몇 년 후에는 점점점 비중이 커질 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일반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이게 사실 메인이네요. 그죠? 제일 크네요. 이건 그냥 일반적인 문제. 계산하세요. 풀어보세요. 그죠? 왜 커지나요? 왜 작아지나요? 왜 빠른가요? 왜 느려지나요? 뭐 이런 거 있죠? 그래서 서술형이나 계산 문제인데 이것도 이제 케미스트리는 어떤 특징이냐면은 지금 저학년 레벨에서 그러니까 9학년, 10학년 과정에서 배우는 케미스트리 뭐든지 간에요. 아직은 MIT건 아니면 그냥 학교 자체 커리큘럼이건 뭐든지 간에 그 주니어 사이언스 레벨에서는 케미스트리가 좀 약간 내용을 설명해주는 느낌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애톰이 있습니다.
애톰이 되게 작은 거예요. 아톰이 붙으면 모나큐일이 됩니다. 그죠? CO2는 C 하나랑 O 두 개 붙은 거예요. 워터가 끓으면 가스가 돼요. 왜냐면 멀어지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을 알려주는 느낌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이건 이래요, 저건 저래요. 뭐 이게 에너지가 들어가면 엔도테르믹이에요. 이런 약간 개념적인 측면이 강해가지고 사실 바이오나 케미나 피직스나 모든 사이언스가 되게 좀 비슷한 느낌이에요. 이런저런 팩트를 전달해주는 느낌이거든요. 같이 좀 외워서 쓰는 거죠. 그래서 그런 느낌이 강한데 이제 확률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케미스트리는 약간 점점 수학처럼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설명이 점점 줄어들고요. 계산이 많아져요. 근데 피직스 같은 건 원래 계산이잖아요. 그죠? 원래 계산이 많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바이오로지 같은 거는 뭐 원래 계산이 별로 없죠. 그래서 IB 전 과정이랑 IB 이후 과정이랑 성격의 차이가 별로 없어요. 그죠? 바이오 같은 거는 원래 계산보다는 설명 위주로 문제가 나오고 피직스는 원래부터 계산 많이 나오고 근데 케미스트리는 저학년 때는 개념 위주로 설명하는 거 나오다가 갑자기 올라가면서 수학처럼 뿅하고 변해버리기 때문에 그게 좀 너무 성질이 바뀌어가지고 학기 초에 IB 시작한 형아들이 좀 고생을 되게 많이 해요. 내가 알던 케미스트리 이게 아닌데 왜 갑자기 바뀌었지? 이렇게 되거든요. 수학을 좀 잘하는 친구들은 오히려 더 좋아합니다. 좀 외울 게 상대적으로 적어지는 거니까. 근데 일단은 그렇게 성격이 되게 많이 바뀐다라는 거를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모든 과학 중에서 케미스트리가 가장 성격이 많이 바뀝니다. 그래서 지금 어쩔 수 없이 좀 기본적인 지식이 필요하니까 이제 내용을 주는 건데 이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점점 실험 그리고 수학 계산이 될 거다라고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일단 유념해 두시면은 좋겠습니다. 이거는 랩레프트인데요. 이거는 뭐 아직은 너무 신경 쓸 거 없어요. 이거 점수에 들어가는 랩레프트거든요. 이거 필수인데 그냥 실험 보고서를 쓰면 돼요. 실험 토픽은 자유입니다. 학교에서 그래서 얘들아 이제 아이를 하자. 이제 실험은 너네 마음대로 정해가지고 알아서 써와. 제출해. 3천자. 이거거든요. 그래서 좀 쉽지 않은데 아직 많이 남았으니까 그냥 그렇게 있구나 정도로만 생각해 주시고 그죠? 우선은 점점 문제 트렌드가 수학적인 거 그리고 실험 분석적인 거로 간다라는 거를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일단은 이것만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이제 아직 준비할 시간이 많으니까 그죠? 그래서 요거 그리고 여기 그래서 실험이 많아진다 이게 말씀드린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떤 식인지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그래서 샘플 퀘스천을 이제 여러분마다 각각이 다 백그라운드 너지가 다르니까 좀 이렇게 웬만하면 배웠을 것 같은 것들 토픽으로 한번 제가 조금 올려놔 봤거든요. 자, 이걸 한번 생각해 보자. 메탄 리액티비티를 여러분들이 아마 살면서 배운 적이 있을 거예요. 뭐 배운 적이 없을 수도 있는데요. 이게 퓨리 테이블에서 이런 식으로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리액티비티가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강해진다라는 그런 트렌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배워서 알 수도 있고 아니면은 학교에 따라서 이거를 외우러 가는 경우도 있어요. 뭐 제가 지금 쓴 거는 이제 그룹 1, 피리어디 테이블에서 맨 왼쪽에 있는 친구들끼리 비교한 다음에는 내려가면 리액티비티가 올라간다는 규칙이 있는데 그게 아니고 아예 그 리스트를 외운 경우도 있거든요. 그 완전히 메탈 한 10개 정도를요. 그래서 그거를 외우게 하는 경우는 아마 외워본 적 있을 것이고 아직 뭐 완전 처음 들어본다 그러면은 그냥 뭐 이런 규칙이 있습니다. 리액티비티가 높다는 것은 말 그대로 리액션을 하는 걸 좋아한다는 겁니다. 뭐 당연하죠, 그죠? reactivity, reactive. 그러니까 reactive라는 것은 react를 하는 걸 좋아하는 겁니다. 메탈이 react를 하는 거를 좋아한다는 것은요, 일렉트론을 잘 버린다는 거랑 같은 말이거든요. 그래서 reactivity가 높다는 것은요, 일렉트론을 버리는 걸 좋아해요. 왜냐면은 메탈은 일렉트론을 버려가지고 포지티브 아이온 되는 걸 좋아하니까. 예를 들어서 NA가 Na 플러스가 돼버리면서 일렉트론 날려버렸다. 아니면은 뭐 Li 플러스가 돼버리면서 일렉트론 날려버린다. 이런 식으로 일렉트론을 날려버리는 상황. 이게 메탈의 리액션이에요. 메탈은 네게티브 절대 안 되거든요. 메탈은 네게티브 절대 안 되고 무조건 포지티브가 돼요. 근데 포지티브가 되고 싶으면은 네게티브를 일렉트론을 버려야 되죠. 그래서 일렉트론을 버려서 메탈이 포지티브가 되는 것을 얼만큼 좋아하나요가 메탈 리액티비티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그러니까 이제까지 뭐 지금 현재 레벨에서건 아니면 IB에서도 옛날에는요 이거를 그냥 좀 외워가지고 맞추는 거를 문제로 냈어요. 이 문제가 누가 더 리액티브 하니? 왜 그런 거니? 물어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여기서 LI랑 K를 비교해볼까요? K랑 LI랑 누가 더 리액티브 하니? 를 물어봐. 그러면은 K가 더 리액티브예요. 왜냐면 K가 밑에 있으니까요. 이걸 외우면 되는 거거든요. 옛날 유형은요. 그래서 옛날 문제는 이렇게 나왔어요. 이거 요즘 문제, 이거 완전 최근 거예요. 그래서 옛날 문제는 이렇게 리액티비티라는 거를 외워가지고 그냥 기억만 하면은 풀 수 있는 약간 그런 암기형이었거든요. 근데 요 문제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음, 그렇게 심플하진 않죠. 같은 토픽인데. 그죠? 얘는 누가 더 리액티브하니를 물어본 것이 아니고 이거 Li랑 K를 빠뜨렸대요, 물에다가. 그래서 리액션이 발생할 때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렸나를 체크해봤는데 그래프를 그려보라고 하네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물에 빠뜨렸대요. 물에 빠뜨리면은 얘네 녹아버리거든요. 물에 빠뜨릴 때의 리액션을 여러분들이 외울 필요는 없어요. 외울 필요는 없는데 물에 빠지면은 녹습니다. 글루본 메탈은요. 물에 빠지면은 H2O에 풍덩 빠져버리면은요. 이제 뭐 LiOH가 돼버리는데 AQ이거든요. 그래서 녹는 거예요. 밸런싱 하자면 이렇게 될 것이고. 근데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냥 녹아요. 자, 녹을 건데 이게 개수가 안 맞는구나. 밸런싱 안 했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녹는데 자, 녹았을 때 걸리는 시간을 봤으니까 일단은 리액티비티를 봤을 때 K가 더 리액티비티가 높아요. 그러면은 리액션을 더 잘하겠죠? 그러면 더 빠르겠죠? 그죠? 빠르면은 시간이 덜 걸리겠네요. 근데 X축은 매스니까 매스가 많으면 많을수록 아무래도 시간이 더 걸릴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단은 이런 식으로 그래프 될 것 같아요. 물론 정확하게 어느 정도인지는 몰라. 어쨌건 근데 매스가 많으면은 녹아버릴 때까지 시간이 더 많이 걸리긴 할 겁니다. 그죠? 그러면은 K 같은 경우도 역시 똑같아요. 근데 K는 더 리액티브 하거든요. 그렇죠? 리액티브 하니까 워터랑 리액트 하는 게 더 빠를 거고 속도가 빠르니까 시간이 덜 걸리겠네요. 그러니까 같은 패턴인데 시간이 덜 걸린다라는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게 정확하게 잘못 눌렀군요. 그죠? 물론 이게 정확하게 어느 정도까지 가는 거는 맞출 수가 없어요. 그것까지 예상하는 건 불가능하죠. 왜냐면 그거가 지금 값이 주어진 건 아니니까. 근데 일단은 기울기가 다르게 나온다는 것까지는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밑에서 뭘 물어봤냐면, 그래서, 그러면은 얘가 이퀄 매스일 때 시간이 걸리는 거를 체크해 봤을 때 그것이 리액티비티를 측정하는데 왜 좋은 방식이 아닌지를 물어봤네요. 괜찮지 않나요, 근데? 예를 들어 이거 같은 경우는 같은 조건인데 Li를 빠뜨린 거랑 K를 빠뜨린 거랑 완전 다 녹아버릴 때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를 체크를 했어. 그러면 시간이 덜 걸리면은 더 빠른 거잖아요. 빠르면은 리액션 더 잘한 거니까 그럼 좋은 거 맞잖아. 빠른 거. 그러니까 K가 빠르다. 빠르니까 시간 덜 걸렸다. 그러니까 리액티브 한 거다. 라는 건데 B번에서 밑에 문제에서 그거는 안 된대요. 자, 왜 안 될까요? 처음에 이권 매스를 출발했는데 그러면 안 된답니다. 이권 매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그냥 1g이나 쳐볼까요? 1g? 그러면은 비커에다가 물을 뭐 대충 100cm 큐브를 준비하죠. 물을 100cm 큐브를 준비한 다음에 여기다가 메탈을 빠뜨리는 거야. 메탈 1g, K를 풍덩 빠뜨리는 거랑 1g, Li를 풍덩 빠뜨리는 거랑 그리고 다 녹아버릴 때까지 시간이 얼마인지를 재본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왜냐면은 Li랑 K랑 아톰 하나의 무게가 다릅니다. 그렇죠? 일단 K가 훨씬 무겁거든요. 혹시 molar mass, atomic mass를 배웠으면은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혹시 여러분이 molar mass, relative atomic mass를 배웠으면은요, Li가 무게가 대충 한 7g 정도라는 걸 알고 있을 것이고, K는 훨씬 무거워요. 몇십입니다. 그죠? 거의 40일 거예요. 그러니까 아톰 하나의 무게가 K가 훨씬 무겁거든요. 한 서너 배? 한 4배 무거워요, 6배. 그러면은 1g을 빠뜨리면은요,
K가 훨씬 무거우면 1g일 때 K가 더 개수가 적은 겁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몰라메스를 배워서 알면은 그거 몰로 구해보면 돼요. 1g divided by molar mass 하면 몰이 나오죠. 그래서 equal mass가 아니고 몰로 비교해야 되는 거니까 같은 매스를 가지고 출발하는 건 공정하지가 않다라는 말입니다. 혹시 몰라메스 뭔지 안 배웠으면은 K가 더 무거워요. 아톰 하나하나가 무거우니까 그러면은 1g을 집어넣었을 때 K는 개수가 더 적은 거죠. 그죠? 1kg의 수박하고 1kg의 사과하고 사과가 많잖아요. 개수는요. 그죠? 근데 그거를 그렇게 비교하면 안 되죠. 개수가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1kg의 사과랑 1kg의 수박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고 수박 한 개, 사과 한 개, 이렇게 비교하는 게 맞으니까 이건 잘못된 방식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 아주 기본적인 문제거든요. 뭐 난이도 높은 난이도 아닙니다. 그냥 되게 쉬운 문제예요. 근데 일단 여러분들이 기억할 것은 뭐 물론 이 문제를 지금 뭐 외우거나 이해하거나 그게 중요한 건 아니야. 스타일을 봐야 돼요. 스타일. 그죠? 여러분은 지금 어떤 느낌인지를 이해하는 게 중요하니까. 그래서 IB에서도 예전 챕터에서는 혹은 뭐 여러분의 배우는 뭐 RGCS나 MRP 같은 것들의 초반에서는요. 그냥 단순하게 리액티비티가 누가 높아요? 맞춰보세요.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IB에서 요즘 문제는 그렇게 안 물어보고 같은 걸 물어봐도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사실 같은 말이긴 해요. 근데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되죠. 같은 내용이지만. 그래서 단순히 외워가지고 점수 나오는 맞추는 그런 구조를 좀 안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원래 좀 요즘 트렌드가 좀 그런 거거든요. 아, 너 외워서 맞추는 그런 거보다는 좀 생각을 많이 해가지고, 그죠? 뭐 어떤 사이언티픽한 그런 생각을 하는 그런 거를 좀 키워야 된다라는 트렌드라 가지고 좀 같은 내용이라도 이렇게 좀 꼬아서 물어봅니다. 자, 비슷한 거 하나 더 보여드려볼게요. 자, 좀 더 단순한 토픽을 가보죠. 애토믹 스트럭처 토픽은 여러분들이 아마 배운 적 있을 거예요. 애톰이라는 게 제일 작은 거잖아요. 그죠? 애톰이라는 게 smallest possible particle이죠. 그래서 하이드로젠 같은 경우는 하이드로젠 아톰은 되게 작잖아요. 그래서 하이드로젠 아톰이라는 것은 가운데 프로톤을 하나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일렉트론이 뱅글뱅글 돌아가는 거죠. 하이드로젠은 프로톤이 한 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원 프로톤 할게요. 뉴트론은 없어요. 그래서 이 가운데 프로톤 혹은 뉴클리어스가 있을 것이고 그 주변을 일렉트론이 몰아가는 이런 스트럭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요 전체가 애톰이죠. 그리고 다른 애톰은 다른 struk처 가지고 있죠. 뭐냐, 카본이다. 카본이라면은 이제 가운데 프로톤이 더 많을 거예요. 카본이라면은 뭐 가운데 프로톤이 6개를 가지고 있고, 그죠? 뉴트론 안 그릴게요. 그래서 일렉트론은 첫 번째 껍질에 일렉트론이 2개가 빙글빙글 돌아가는데 두 번째 껍질에는 4개가 돌아간다. 이런 느낌이 되겠습니다. 이건 본 적 있을 거예요. 그죠? 아무리 정연이라도. 야, 요거, 이건 누구나 아는 겁니다. 그죠? 역시 이거는 이제 나중에 10학년 돼도 11학년 돼도 12학년 돼도 또 배우거든요. 역시 이것도 예전 스타일 같았으면은 이거를 물어볼 거예요. 설명해 보세요. 그죠? 애토믹 스트럭처를 설명해 보세요. 아니면 그려 보세요. 아니면은 뭐 이거를 그린 걸 주고 레이블링 하세요. 이런 걸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뭔지 알면 맞추는 거죠. 그리고 요즘 문제는 이렇게 물어봅니다. 자, 이게 대충 봐도 좀 되게 좀 꼴보기 싫게 생겼네요. 그죠? 이게 뭔 소리일까요, 이게? 힐륨 뉴클레스 있는 건데 아, 뭐 복잡해. 복잡한데 사실 읽어보시면은 많이 복잡한 건 아닌 게요. 그 뭔가 센 골드를 그죠? 뚫고 나가는 능력을 체크해봤대요. 그래서 되게 작은 거, 골드 포일. 그래서 골드를 되게 얇게 만든 다음에 엄청 작은 알파 파티클이라는 엄청 조그만 거를요, 막 발사한 거야. 그래서 이렇게 뚫고 나가는 거 체크해본 거죠. 또 위에 설명 읽어보시면 그 말입니다. 골드를 준비한 다음에 되게 얇은 골드, 그죠? 금덩어리 말고 금을 얇게 만들어가지고 종이처럼 만든 다음에 알파 파티클이라는 되게 작은 거. 알파 파티클이 중요한 건 아니야. 되게 작은 거예요.
그냥 되게 작은 파티클입니다. 너무 작아서 뚫고 나간대요. 그물요. 그 고스포를요. 자, 뚫고 나갔는데 가끔씩은 뚫고 나가지 않고 튕기는 경우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린 그림에서는 요 골드 포일을 금박지가 있을 때 파티클이 뚫고 나가는데 가끔씩은 튕겨 나온다는 요 그림이었고요. 자세히 보면은 요 안에도 골드 애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골드 종이가 있으면은 그 안에 골드 애텀이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 애텀을 뚫고 나가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자, 뚫고 나가는 튕겨나온 이 친구들을 뚫고 나갔으니까 path 1이라고 하고요. 통과했으니까. 뚫고 나가지 못한 튕겨나온 reflect 된 친구를 path 2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 밑에 그래프는 그거의 distribution curve를 본 거예요. path 1이 많고 path 2가 되게 적죠. 그러니까 거의 뭐 한 90%, 99% 이상, 그죠? path 1이 대부분입니다. major 한 거죠. 실제로는 99% 정도거든요. path 2가 별로 없네요. 그러니까 튕겨나오는 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실험의 결론은 무엇이냐면은 내가 골드 포일을 준비한 다음에 금을 얇게 종이처럼 만든 다음에 되게 작은 파티클을 막 던지면은 100개 던지면은 99개는 뚫고 나가고 한 개는 튕겨 나온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자, 왜 그런 거냐면은요. 골드도 애톰이니까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애톰이라는 것은 뉴클레스랑 일렉트론이기 때문에 뭔가 되게 작은 걸 쏘면은 99%는 통과하는 겁니다. 근데 1%는 하필이면 이 프로톤이 부딪혀가지고 튕겨 나오는 거죠. 그래서 1% 정도가 리플렉션이 돼버리고 99%는 통과한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문제에서는요. 그러니까 역시 이것도 애톰이라는 게 가운데 뉴클리어스가 있고 일렉트론이 빙글빙글 돌아간다는 구조는 우리가 다 안단 말이에요. 그거 다 배우는 거니까. 근데 그거를 그렇게 안 물어보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자, 이제 여기서 중요한 점이 무엇이냐면요. 이 실험 아마 여러분들 아마 처음 봤을 거예요. 그죠? 이런 실험 안 본 적 없을 거예요. 혹시 뭐 관심 많으신 분들 봤겠지만 일반적으로 처음 봤을 겁니다. 그죠? 근데 그러면은 뭐 IB를 배우는 11학년, 12학년 형아 누나들은 이걸 배우냐? 아니요. 안 배워요. 똑같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 문제를 보고 이게 뭐야 싶은 그 감정이 11학년, 12학년이 진짜로 시험 볼 때 문제를 보고 이게 뭐야 느끼는 감정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애톰은 이렇게 뉴클리어스랑 일렉트론으로 되어 있다. 이건 알아야 돼. 이건 배우거든요. 이건 배우는 거야. 그죠? 이건 배우는 건데 이 실험은 딱히 배우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알고 있으면은 너 이거 아니까 이거를 이거에 추가하면은 이거 맞출 수 있겠지 얘들아?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요거는 조금 문제가 있죠. 그죠? 실제 문제입니다, 이거는. 좀 문제가 있어.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로 이론적인 거를 대단히 완벽하게 진짜 확실하게 잘 기억하지 않으면 적용시키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죠? 아, 물론 여전히 이렇게 물어보는 것도 있어요. 그냥 이거 설명하세요. 그리시오. 나오긴 나와요. 그리고 아까 제가 보여드렸지만은 문제 비중이 그냥 일반적인 기본 문제 비중이 여전히 크긴 해요. 일반 문제 90점, 그죠? 그러니까 여전히 그냥 기본적인 문제가 많긴 한데, 근데 그렇다고 저런 문제를 무시할 수 없는 게 저런 문제가 이거거든요. 페이퍼 1P. 그러면은 이 비중이 작냐면 작지도 않아요. 보시면 알겠지만 페이퍼 1A, 1B 합쳐가 36%거든요. 초가 44고요. 물론 얘가 대장이긴 해요. 기본 문제. 근데 44나 36이나 뭐 그냥 그거 아닙니까 사실? 그죠? 조금 적긴 해. 좀 적긴 한데 무시할 만한 비중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요런 거를 좀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메탈 리액티비티, 요건 아토믹 스트럭처라는 굉장히 심플한 토픽인데 이제 그 심플한 토픽을 개념을 아는 건 당연하고 그거를 그냥 곱게 안 물어보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가 요즘 트렌드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지금 뭐 당장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장기적으로는 이런 걸 만날 거예요. 어차피 피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과이라면 당연하고 이과이 아니어도 사이언스를 들을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는 최소. 근데 모든 과학이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살다 보면 이런 걸 만날 텐데 일단 지금은 너무 걱정할 건 없어요. 지금 뭐 이런 거를 할 것을 기대하지 않으니까.
근데 이런 거는 어쩔 수 없이 기본기가 일단 있어야 됩니다. 그죠? 만약 기본기를 안다고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누가 봐도 그런 건 아니야. 그죠? 기본기는 당연히 알아야 되고, 기본 개념을 아는 상태에서 그거를 가지고 완벽하게 이해한 상태에서 문제에서 처음 본 상황을 주면은 그거를 보고서 내가 아는 지식을 여기 활용해가지고 주어진 데이터랑 내가 아는 걸 섞어가지고 답한다. 이 패턴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저학년 단계에서는 기본적으로 개념에 대한 이해를 정말 확실하게 잘 해놓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내가 좀 과학 좀 한다. 성적 좀 나온다 학교에서. 학교에서 하는 거 너무 쉽다 할 만하다. 이미 그런 레벨이라면은 이런 거를 조금씩 들여다봐야 됩니다. 왜냐면은 당장 11학년 되자마자 만나면 좀 괴롭거든요. 이게 IB에서 챕터 1이에요. 여기가요. 그러니까 IB 시작한 다음에 학교 가면은 첫날에 이거 배울 겁니다. 당장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느낌이라는 거를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은 뭐 너무 걱정하실 건 없고요. 그죠? 근데 일단은 장기적으로 이걸 만나면 하는 것이니까 일단 첫 번째, 내가 좀 자신 없다. 그러면은 과학이 점점 많이 어려지니까 요즘에 경쟁이 세잖아요. 이과 대학 지원율이 훨씬 높거든요. 옛날보다. 옛날에 문이과 반반이었으면 지금 반반이 아니에요. 누구나 이과를 가고 싶어 합니다. 뭐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문과 지망생 많지 않죠? 더 경쟁이 세지기 때문에 일단 과학이 점점 어려워진다. 그러니까 내가 좀 자신 없으면은 일단 지금 레벨을 살 수 있는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개념 확실하게 이해하셔야 되고 나는 좀 한다. 중상위권 이상이다. 학교 레벨은 충분하다. 그런 경우라면은 뭐 조금 이런 스타일도 연습을 미리 해보는 게 좋습니다. 어쨌건 먼저 익숙해지면 더 좋으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두 가지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오늘은 요 점을 강조드리고 싶었고요. 이제 만약에 우리가 뭐 여름에 학원 오시면은 여름에 만나게 된다면은 이제 학원에서도 방학 특강에서도 이제 뭐 이런 실험 문제 같은 거 조금 좀 많이 연습해 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지만 너무 걱정을 안 해도 안 되니까 그냥 경각심을 가지고 이런 것이구나 라는 거를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 트렌드가 좀 이래요. 그래서 우선 케미스트리는 제가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려고 하고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그 다른 거 피직스나 이런 거 있으면은 들어가시면 되고요. 그 바이오신 분들은 잠시 후에 여기서 다시 만날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대로 계셔도 됩니다. 좋겠어요, 여러분?